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날 첫 시간입니다. 이제 문법,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문법 이론을 정리해 나가게 될 텐데요. 자, 오늘 이제 그 첫 시간, 오늘 뭐 2시간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2시간을 진행할 텐데, 첫 시간에서는 여러분 그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요. 전체 그 흐름을 잡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 뭘 어떻게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할 건지, 영어 공부할 때 문법이 이제 중요한데, 뭘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걸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이니까요. 마음 편하게 그냥 여러분들 릴렉스한 마음으로 이제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 참고 자료를 보시면서 거기에 이제 쭉 어떤 내용이 있는가 따라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하게 될 건데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목적을 이제 정해 놓아야 됩니다. 목적을 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문법을 공부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또 이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모든 언어는 마찬가지죠. 그 문장의 원리와 법칙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텐데요. 그 문장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방법, 그러니까 해석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문법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지. 자꾸 이제 그 문법 문제에 대한 적용만 이제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면 어떤 문법을 위한 문법 공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 흐름을 잘 잡고요. 그걸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푸시면서 이런 문제에 적응을 해내가시는 이런 단계를 여러분 밟아 나가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해서 챕터 1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챕터 1부터 시작할 거고 문장을 만들 겁니다, 지금부터. 그죠? 문장을 만들 거예요. 그럼 문장이 뭐냐? 문장이라는 거는 그렇죠, 여러분들. 문장이라는 거는 어느 언어든지 간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논리 단위를 말합니다. 문장이 되지 않으면 서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언어는 이게 논리니까. 어차피 이게 언어라는 게 로고스에서 온 말이잖아요, 로고스. 로고스에서 온 말인데 원래는 논리란 뜻이죠. 그래서 하지만 언어란 뜻이 있죠. 말이란 뜻이 있어요. 말은 항상 이제 논리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논리 있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문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평서문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문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평서문 이외에는 또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들 물어볼 때는 뭘 사용하겠어요? 의문문이 있겠죠. 기타 또 이제 의문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감탄을 하면 감탄문이 있을 거고 그죠? 감탄문도 있을 거고요. 또 부정을 하면 부정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간혹가다 이제 어떤 그 문장의 원리에 이제 위배되고 강조를 위해서 이제 도치문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타 문형들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평서문을 만드는 방법부터 공부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만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문법도 어떤 거예요? 문장을 만드는 법칙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문장을 만드는 법칙을 공부한다. 그래서 문법.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머릿속에서 뭐가 떠나면 안 된다? 문장이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문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 될 생각이 뭐냐면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이거 공부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독해를 위해서 독해는 다 뭘로 돼 있어요? 문장으로 돼 있잖아. 문장이 모여서 패러그래프를 이루잖아요. 패러그래프를 이루고 그다음에 단락을 이루고 문단을 이루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장 독해할 때 이 문장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석할 거냐?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 문법은 철저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체화되고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고 문제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자, 활용을 우선으로 간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두 달간 기본 이론을 다 종합해서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이제 이 1, 2월 달에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 될 생각은 문장을 처리하는 방법을 익힌다. 문제를 푸는 건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이제 가셔야 되니까. 자, 문장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영어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지금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니까 여기 우리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여기에 오셨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죠. 우리말로 돼 있어요. 우리말로 돼 있으니까 이 문장을 이해 못할 사람들은 없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문장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문장으로 완성이 돼 있으니까요. 우리말이니까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말로 돼 있는 저 내용을 영어로 한번 옮겨보자는 거죠. 영어로 만들어보자 이거죠. 영어로 한번 만들어보자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겠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뭐니 해도 뭐예요? 단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단어를 외우잖아요. 영어 공부하면 단어 외우는 거야. 맞습니다. 일단은 단어라는 거는 그 전쟁터에 나갈 때 총알과 같은 거니까 가장 많을수록 좋죠. 단어는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이후에 그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 거냐 하는 거죠. 자, 하나씩 이제 단어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단어 찾아보는데 일단 여러분이라는 단어요, 여러분. 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죠? 뭐 everybody, everyone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여러분이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어떤 표현이 있어요? you라는 표현이죠. you라는 표현이죠. you는 너지만 어때요? 이 사람들은 이제 너란 뜻도 있지만 너네들이란 뜻도 있죠. 위에는 너란 뜻도 있고 너네들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둘 다 되죠.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존칭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란 표현이 없고 그냥 너네들 하면은 그냥 여러분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죠. 영어를 하는 사람들,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존칭어 관계를 여러분들이 무시하셔야 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모르시는 분 없겠죠? 어떤 게 있어요? today 이런 표현이 있고, 자 영어 역시 모르시는 분 없고요. English 공부하다면 여러분 study라는 표현도 역시 친숙한 표현이 되겠고, 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은 잘 모르겠고요, 아직은. 자, 여기에 하면 here 이런 표현들 알겠네요. 오셨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오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존칭어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는데요. 존칭어를 이제 존칭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시고 오다라는 표현은 come이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언어를 한다, 애들이 말을 한다 할 때 있죠. 그죠? 애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그냥 옹알이 하다가 나중에 말을 하게 되는데요. 얘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그 시발점이 어디냐? 이거 시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시간. 그러면 오셨습니다. 시간이 뭐죠? 과거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형, come의 과거형 came이라는 거 역시 모르시는 분 없죠. 자, 얼추 대부분의 단어를 다 찾아놨어요. 찾아놨으니까 이제 한번 읊어봅시다. You today English study here came.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알아듣습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이 알아듣나요? 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절대 못 알아듣죠. 왜 못 알아들을까요? 여기 결론이 그거죠. 이건 뭐예요? 문장이 아니죠. 그냥 단어들의 조합에 불과하지 문장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잖아요. 논리단위가 형성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문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게 영어라고조차 생각 안 할지도 몰라요. 저게 이제 어느 나라 말일까? 영어 비슷하기도 하고 하지만 영어로 들리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문장을 만들 겁니다. 여기 문장 만들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문장을 만들 거다.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문장을 만들 건데, 그럼 문장을 만들려면 뭔가 필요한 요소가 있겠죠. 뭔가 이제 부속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든지 만들려면 뭔가 부속품이 필요한데,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속품은 가장 어느 나라 언어든지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 말이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개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주어와요. 그 다음에 서술어가 필요합니다. 서술어. 주어라는 성분과 서술어라는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런 필요한 성분이다. 그래서 문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성분이다. 그래서 문장 성분이라고 하게 되죠. 주어라는 성분, 그죠? 문장의 성분이죠. 서술어라는 문장 성분. 이 두 개가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어와 서술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것이 항상 문장의 원리이고 법칙이 돼요. 우리말 같은 경우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말에서 여러분은 오늘 영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여기 오셨습니다. 라는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주어가 뭐예요? 주어 찾아보세요. 여러분 은이죠. 한국 사람이니까 다 알죠, 이거. 그죠? 여러분이 주어다. 여러분 은이 주어다. 그죠? 다 알죠? 어떻게 알았어요? 뒤에 뭘 붙였습니까? 은을 붙였죠. 여러분이라는 단어에 은을 붙였어요. 여기 요 단어에다가 뒤에다 은을 붙이니까 얘가 뭐가 됐어요? 주어가 됐죠. 똑같지만 자 여러분이라는 단어에 뒤에다가 을을 붙였습니다. 그죠? 을을 붙이면 이때는 주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을이 붙었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목적어라고 하죠. 그래서 성분이 달라져요. 똑같은 단어지만 여러분이란 똑같은 단어지만 앞에다가 은을 붙이면 뒤에다가 은을 붙이면 은는 이가 이런 걸 붙이면 뭐라고 하고요? 주어라고 하고요. 을을 늘 이런 걸 붙이면 뭐라고 하게 돼요? 목적으로 변하게 되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삼순이는 삼식이를 사랑한다 이렇게 봐요. 삼순이는 삼식이를 사랑한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자, 삼순이는 뭐예요? 주어죠. 뭐 붙었습니까? 는 붙었습니까? 삼식이는 뭐예요? 목적어죠. 뭐 붙었습니까? 를 붙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뒤에 이런 어구를 이용하죠. 이런 걸 이제 첨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말은 첨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성분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성분을 주어라는 거 표현하기 위해서 혹은 서술어라는 거 혹은 목적어라는 거 이런 문장 성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걸 첨가시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국어에서 조사라고 하죠. 이런 조사를 첨가시킵니다. 아시겠어요? 자, 삼순위에다가 뒤에 르를 붙여버리면 이제는 삼순위는 뭐가 되는 거죠? 목적어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삼식이에다가 삼식이는 해봐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삼식이는 주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뒤에 조사를 이용해서 주어라는 거 혹은 서술어라는 거 아니면 목적어라는 걸 표현하게 돼요.
자, 동사도 마찬가지, 서술어도 마찬가지죠. 서술어도 우리말에서는 주로 뭘로 끝나면 뒤에 다로 끝나면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죠? 다로 끝나면 자, 단어에 다를 붙여주면 예를 들어서 학생을 뭘로 만들어주면 학생 이 다로 만들어주면 뭘로 변했죠? 서술어로 변했죠. 이런 식으로 뒤에 뭔가를 붙입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첨가하라고 그러고 우리 국어에서 문장을 만드는 원리는 이런 조사를 이용하더라 또는 어미를 이용하더라. 이런 걸 어미라고 하는데 어미를 이용하더라. 근데 유감스럽게도 영어에서는 저런 게 없어요. 조사 같은 게 없어요. 또는 어미 같은 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you 뒤에다 아무도 없죠. you는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죠? today에 뭐 English를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단 말이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얘들도 주어라는 거 또는 서술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어 문장을 만들 때도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에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위치를 정해버립니다. 딱 위치를 정합니다. 위치를 정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딱 위치를 공간을 정해놔서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딱 틀을 짜죠. 뭐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왁구라고 합니까? 예, 그런 걸 짜놔요. 이렇게 딱, 공간을 딱 짜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거는 뭐야? 주어야. 여기에 들어갈 거는 뭐야? 서술어야. 여기에 들어갈 건 뭐야? 목적어야. 이런 식으로 자리를 딱 정해놓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한 학급에 학생들이 있을 때, 뭐예요? 학생들 각자에게 가슴에다가 이름표를 달아주는 게 우리말의 문장의 법칙이에요. 가슴에다가 이름표를 달습니다. 자, 여기다 삼식이 가슴에다가 삼식 딱 달아놔요. 그러면 얘는 어디가 있든지 간에 무조건 삼식이지. 하지만 영어는 뭐예요? 책상에다가 이름표를 붙여요. 딱 책상에다가 이름표를 붙여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삼식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삼식이야, 걔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정해놓는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법칙은 뭐냐면 위치의 언어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위치. 그럼 위치는 또 어떻게 나타나요? 위치는 당연히 위치를 정하다 보니까 일렬로 쭉 배치가 되죠. 언어라는 게 딱 일렬로 배치되냐 순서별로 쭉 나오니까요. 뭘로 나타난다? 순서로 나타난다. 그래서 어순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영어 문장의 원리는 뭐다? 어순이다. 어순. 위치다. 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분이 결정이 된다. 알겠어요? 자, 우리말은 어떻다고요? 얘가 딱 이름표를 붙여줘요. 이름표를. 은, 는, 이, 가를 붙였어요. 딱 붙였더니 얘는 주어예요. 을, 느를 붙였더니 얘는 뭐예요? 목적어죠? 다를 붙였더니 서술어가 돼요. 하지만 영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위치를 정해놓는다. 자, 그 위치라는 거는, 자, 언어라는 건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언어라는 거는 배우나 못 배우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가장 심플한 원칙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순서를 정해놓죠. 자, 뭘 앞에 쓰고요? 주어를 앞에 씁니다. subject, 주어를 앞에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뭘 써주면 돼요? 서술어를 써주면 돼요. 자, 이 위하면 여러분 동사라고도 하고, 서술어라고도 제가 얘기하는데요. 엄격하게는 여러분 이거 서술어라고 합니다. 서술어. 물론 이제 여러분 동사, 주어 동사라는 표현도 쓰죠. 여기 와보시면, 여기 서술어라고 했는데, 흔히 여러분들 그 영어에서는, 영어를 공부할 때는, 뭐 영어에서는이 아니죠. 영어를 공부할 때 이걸 이제, 선생님들이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동사라고 많이 표현해요. 예? 동사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알 거는 간단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주어를 앞에 쓰고 그 뒤에다가 뭘 쓴다? 동사 쓴다. 이렇게 알고 갑시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됐어요? 문장이 됐죠. 필요한 성분이 다 갖춰졌잖아요. 자,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성분,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분 뭐 있다고요? 주어와 서술어가 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법칙이다. 요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말에서는 주어를 표시할 때 은는 이가를 붙여라. 그죠? 그 다음에 서술어를 표현할 때 다를 갖다 붙여라. 뭘 갖다 붙여요. 하지만 영어는 갖다 붙이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정해놓는다? 자리를 정해놓는다. 자리, 위치를 정해놓는다. 그러면 여러분 주어와 동사를 찾아내면 그게 뭐다? 문장이다. 자, 여기 You today English study here came. 요건 왜 비문장이냐? 요 형태가 갖춰주지 않았다는 거지. 알겠어요? 요 형태를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놔야지 문장이 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상대방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거지. 자, 한번 이걸 형태를 갖춰봐요. 그러면 You today English study here came. 갖춰보도록 합시다. 자, 주어가 뭘까요, 여러분들? 보니까 You죠. You가 주어입니다. 뒤에 은는 이가 같은 거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자리를 딱 정해놓습니다. 어디로? 맨 앞으로 정해놓죠? You. 그 다음에 뒤에 올 게 뭡니까? 서술어죠. 동사죠. 동사 뭐 있어요? 오셨습니다. 뭐 있어요? Came 있네요. 자, You came. 자, 이제 어때요? 문장 만들어졌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 문장을 만들 겁니다.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문장을 찾을 거예요. 문장을 찾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문장을 찾아라 그러면 뭐예요? 주어 동사를 끊어라 이 말과 똑같아요. 그지?
자, 문장을 찾아라 뭐라고요? 주어 동사를 끊어라. 이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할 일이고 배울 일입니다. 주어 동사를 끊어라. 주어 동사만 잘 끊어내면 그게 바로 문장이다 말이죠. 이제 상대방이 이제 영어 하는구나 이제 알아듣습니다. 이제 영어 하는구나 생각해요. 무슨 얘기 하는 걸까? 영어 하는구나. 이거 came 하면 여러분은 왔어요. 그죠? 너는 왔어요. 또는 여러분은 왔어요. 너네들은 왔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문장이 됐어요. 이제 기본적인 문장이 됐습니다. 자, 문장이 됐다고 해서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그냥 원활하게 다 일어나느냐? 그게 또 아니지. 왜?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분이라는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셨습니다라는 서술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가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지?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 정보. 항상 문장이라는 건 문장이라는 건 언어라는 건 항상 정보 전달을 하고 감정을 교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어떤 정보들이 있어요. 오늘이라는 시간 정보, 영어를 공부하기 위하여라는 목적 정보, 그 다음에 장소 정보가 딱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런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든 다시 표현을 해야지 상대방의 육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잖아. 논리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표현은 어떻게 할 거냐? 그 표현은 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었다. 근데 문장만 있으면 의사소통이라는 게 다 되느냐? 필요한 정보가 없는데 의사소통이 될 리가 없죠. 그죠? 물론 기본적으로 문장이구나라는 딱 눈치는 챕니다. You came 하는 순간 영어구나.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일까라고 이제 귀를 그때부터 쫑긋하고 이제 듣게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뒤에 이런 정보들을 나열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자, 저런 정보들이 전부 다 어디로요? 뒤로 가겠다는 거죠. 뒤로 오겠다는 거죠. 이 뒤로. 어쨌든 문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런 정보들이 뒤로 오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말에서는 어때요? 주어를 맨 앞에 쓰고 기본적으로 서술어를 맨 뒤로 쓰죠. 서술어를 맨 뒤로 씁니다. 물론 우리말의 그러면 우리말의 원칙은 주어를 맨 앞에 쓰고 동사를 맨 끝에 쓰는 거군요.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자 봐봐요. 여러분은 오셨습니다. 오늘 영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여기에 순서를 뒤집어도 어떻습니까? 다 말이 되죠. 오늘 영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여기에 오셨습니다. 어때요? 다 말이 됩니다. 우리말은 어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상대방이나 말하는 사람은 이해하기 편한 어순은 있겠지만 우리 알아듣기 편하고 편리한 어순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장의 성립과 불성립을 결정하는 어순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순서로 말을 하든 말은 됩니다. 하지만 영어는 어때요?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를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를 뒤에다 날려야 되는데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간에 육하 원칙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만났어요. I met. 뭐예요? 주어 동사죠. 문장 됐어요. 그죠? 문장 됐어요. I met. 문장 됐습니다. 이제 영어구나. 알아듣죠? 그 다음에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얘기를 할까? 뒤에 필요한 논리 정보들이 나오는 거죠. 자, 내가 만났으면 여러분들 내가 만났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머릿속에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고 논리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 누구를 만났다는 얘기일까? 무엇을 만났다는 얘기일까? 어디에서 만났다는 얘기일까? 그 다음에 왜 만났을까? 어떻게 만났을까? 또는 얼마나 만났을까? how 하면 여러분 어떻게라는 뜻도 있지만 얼마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언제 만났을까 해서 육하 원칙에 따른 논리 구조가 쭉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에 따른 사고가 일어나요. 당연히 이걸 궁금해하죠. 이걸 궁금해하는데 영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걸 뒤에다가 쭉 나열을 해줍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말에서 봐요. 누구를 그죠? 무엇을 그죠? 아니면 어디에서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들 그죠? 뭐뭐 하기 위하여 아니면 뭐뭐 해서 아니면 뭐 얼마나 이런 표현도 있고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전에 등등 그죠? 이런 말들이 뒤에 붙어요. 우리말 역시 첨가되고 있죠. 이런 말들이. 그냥 그때 논리에 따라서 첨가되고 있죠. 하지만 영어에는 이런 말 역시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 역시도.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도 어떻게 순서를 정하겠다는 거죠. 그죠? 순서를 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순서를 쭉 보는데 항상 그 순서를 정하는 기본 원리는 그래요. 중요한 걸 앞에 씁니다. 중요한 걸 앞에 써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좀 을 붙은 내용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장소 중요하고 이유 중요하고 어떻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 순서를 쭉 요 순서별로 나열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순서별로 나열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시면 평서문의 기본 어순 해놓고요. 주어 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보충하는 어구들이다. 자, 이 전체를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동사를 뭐 하죠? 동사의 의미를 뭐 해주죠? 보완해주고 보충해주죠. 보충해줍니다. 동사를 보충해줍니다. 동사를 보충해주는 동사의 의미를 채워주죠. 채워주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해요? 이걸
보충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충어라고 하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요런 내용이 있겠고요. 요런 내용도 요 순서에 따라서 쭉, 자, 여기 보니까 누구를, 무엇을, 어디에서, 왜, 어떻게, 얼마나, 언제 해서 쭉 그 순서별로 여러분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거 없죠. 반드시 이걸 암기해 주셔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즉, 자, 보십시다. 여기 보시니까 일단 주어 동사가 표시가 되면 문장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부수적인 정보를 뒤에다가 나열하게 되어 있는 거죠. 틀을 일단 잡아 놓으세요. 틀 잡고, 그 다음에 정보를 잡아내시면 되겠는데요. 자, 어떻게 나온다고요? 자, 누구를, 그 다음에 무엇을,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하나 좀 눈치챌 거. 자, 누구를, 무엇을, 을로 붙었죠. 이런 애들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목적어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목적어가 되겠죠. 다음에 어디에서, 그 다음에 왜, 그 다음에 어떻게, 얼마나, 그 다음에 언제 해서, 자, 요 순서대로 쭉 정보를 나열하게 돼 있다. 정보를 나열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데, 문장을 만들면 여러분들 해석을 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문장이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지, 문장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일은 없잖아요. 그죠? 만들어낼 일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요 순서는 암기해 주셔야겠죠. 자, 요걸 암기해 놓으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지금. 그죠? 항상 이제 언어라는 거는, 배우나 못 배우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순서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무엇을. 자, 해석하는 방법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누구를, 무엇을.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고요. 여기 지금 누구에게, 그죠?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고요. 거기 보다시피. 아니면 누구를 무엇으로. 또 꼭 을만 붙이는 건 아니고요. 누구에게가 될 수도 있고 무엇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분 그때그때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해내시면 돼요. 판단해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장소 나오고 이유 나오고 그 다음에 양태, 방법 나오고 시간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뒤에다가 이어줄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십시다.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게 뭘까요? 자, 누구를 무엇으로는 없어요. 그죠? 누구를 무엇으로는 없고 뭐가 있나요? 어디에가 있네요. 어디에. 그죠? 어디에. 자, 여기에 here. 이걸 써주면 되겠네요. 그지? here. 다음에 왜가 있나요? 왜? 그 왜가 있습니까? 영어를 공부하기 위하여가 있네. 그죠? 왜? 요게 지금 이유 정보죠? 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자, 영어라는 단어. 자, English 공부라는 단어 study.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센스가 필요하죠? 자, 두 단어를 어쨌든 간에 결합을 시킬 건데,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공부할 거, 여러분 영어 문법을 공부한다 할 때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말아야 될 게 어순 공부하는 겁니다. 순서. 제가 앞으로 계속 강조할 거예요. 얘 다음에 뭐 나오죠? 얘 다음에 뭐 나와요? 얘 다음에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미리 예측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자, 항상 여러분에게 얘 나왔으니까 뒤에 뭐 나올까요? 얘가 나왔으니까 뒤에 뭐 나올까요? 문제를 풀어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나왔으니까 얘가 나오겠군. 얘가 나왔으니까 얘가 나오겠군. 내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잘못 나왔군. 이런 식으로 문제도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니까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는 영어 문법을 공부한다. 뭘 공부하는 거다? 어순 공부하는 거다. 다시 한번 문법을 공부한다. 뭘 공부하는 거다? 어순 공부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here 이 어순이 나오고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English라는 단어와 study라는 단어 얘도 순서가 필요하다는 거지. 가만히 눈치를 챕니다. 여러분들 이거 English study 할까요? study English 할까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뭐예요? 중요한 어구를 앞에 말하죠. 서술적 언어라고 합니다. 공부해요. 뭘? 이렇게 질문 던져요. 항상. 그죠? 공부해요. 뭘? 공부해요. 뭘? 해서 뭐부터? study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study 나오고 그 다음에 English 영어를 공부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자, 요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how는 없고요. 그 다음에 언제 있습니까? 언제? 오늘 있죠. today 여기 있죠. 네. today가 있네요. 그래서 자, you came here study English today 이러면 이제 상대방이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요. 알아는 듣는데 문제는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 할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자장면이 맞아요? 짜장면이 맞아요? 네. 여러분들 항상 이제 국어 문법 시간에는 뭐라고 배워요? 자장면이 맞다고 배우죠. 근데 실생활에서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자장면이라고 말하는 학생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죠? 대부분 다 짜장면, 짱깨 이렇게 하죠. 자, 그래도 의사소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문법은 틀리지만 시험 시간에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시험을 볼 때는 자장면이라고 해야지 짜장면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와 동일한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상대방이 알아듣습니다. 이제 알아는 들어요. 당연히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문장입니다. 문장은 완벽하게 문장이 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여러분 뭐 눈치 빠른 분은 다 알겠죠. 눈치 빠른 분은 다 알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came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study, 공부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맞죠? 공부하다. 다가 붙었으니까 얘도 역시 뭐예요? 동사죠. 여러분 이게 지금 한 문장입니다. 마침표가 하나 들어가 있는 한 문장인데 어때요?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말과 영어의 큰 차이가 또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에 동사가 몇 개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한 문장에 오로지 동사가 몇 개? 하나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네는 틀, 구조의 언어잖아요. 틀의 언어잖아요. 그 틀을 정할 때 순서를 정하게 되는데 그 순서, 그 틀을 정하는 기준점이 뭐냐면 동사란 말이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건 주어, 뒤에 있는 건 뭐야? 보충어지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잘 보세요. 딱 기준이 있고 그 앞에 뭐 있어? 주어 있고 그 뒤에 뭐 있는 거예요? 보충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준점이 여러 개면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한 문장에는 동사가 몇 개 온다? 하나 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몇 개가 버렸죠? 두 개가 버렸죠. 자, 그러면 동사를 하나 더 써주려면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그 장치가 필요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죠? 문장 연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동사를 하나 더 써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접속사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 뭐 용어 있죠? 문법 용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쭉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쭉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근데 이제 문법 용어에 너무 치면 안 됩니다. 문법 공부할 때. 문법 용어는 수단이지 목적이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문법 용어 하나 알았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법 용어는 뭐야? 앞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이 필요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문법 용어 이하, 문법 내용 있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2달 동안 공부하는 이 내용들은 사실은 여러분 뭐 새롭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다 완성된 거예요.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다 배웠던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딱 들었던 얘기들일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잘 몰라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졸다가도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수업 시간에. 졸다가도 그냥 한두 번 들었던 얘기입니다. 몇 년 동안 했어요?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했지, 학원에서 했지, 여러분 과외 받으면서 했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다 들었던 내용이니까 그걸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접속사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 접속사라는 것도. 자, 어떤 게 접속사냐 물어보면 막연하게 뭐 있을까 고민하시는데 그게 여러분의 지금 문제죠. 출력이 안 된다는 거. 뭔가 이제 새로운 게 알고 있는 정보를 빨리빨리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이제 공부는 다 마찬가지 어떤 공부든지 간에 사전 찾듯이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걸 잘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잘 알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뭐 that 같은 거 여러분 접속사예요. 이런 거 그죠? 또는 뭐뭐 하기 위한 뭐뭐 때문에 because 같은 거 있잖아. 뭐뭐라면 if 같은 거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접속사죠. 또는 이런 거 있죠. whom, what, where, why, how, when 이것도 각자 개별적으로 뭘로 사용한다? 접속사로 사용해요. 그러면 접속사가 있으면 뒤에 당연히 또 뭐가 나와요? 연결시킨다는 뜻이야, 접속. 연결시킨다는 거, 커넥션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접속사가 있으면 뒤에 다시 뭐가 나온다? 문장이 나온다. 문장이 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다 말이지.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뭘 공부한다고 했어요? 어순 공부한다고 했죠? 그러면 뭐야? 접속사 뒤에는 다시 뭐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가 나온다. 접속사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나온다. 어순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절이라고 합니다. 절. 여러분 그 자료 보면 나와있죠? 교재 보면 나와있어요. 절은 뭐야? 마디죠,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여러분들. 한 덩어리죠, 덩어리. 절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페이지는, 두 번째, 여러분 교재 두 번째 문장 연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얘는 항상 여러분 어떻게 취급해라? 한 단어처럼 취급해라. 항상 한 단어처럼 취급한다.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항상 한 단어처럼 취급해라. 알겠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요. 자, 요 앞에 뭐가 필요하고요? 지금 접속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주어도 있어야 돼요. 자,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자, 접속사는 어떤 게 있냐면,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게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하여 하면 so that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 접속사예요. 알아두세요. 또는 그리고 이제 뒤에 주동사가 나올 텐데요. 자, 누가 공부합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죠. 자, 그 다음에 뭐 동사 나오겠죠? study. 자, may는 뭐 다른 좀 이따 설명할 거고 나중에 설명할 거고 다음 시간쯤에. 자, may study 이렇게 해서 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study English.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you came here so that you may study English today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복잡하죠? 자, 많은 얘기가 일어나는데요. 지금 많이 여러분들 좀 차분하게 들어주세요.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표현이 뭐예요? 네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하여란 표현이에요. 요 전체가. 근데 너무 복잡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 접속사를 없애버립니다. 접속사를 없애면 지금 자 주어 you는 어때? you는 맨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어때? 얘도 없앨 수 있겠죠? 그러면 may study 동사를 절대 못 씁니다. 접속사는 왜 나온 거야? 주어 동사를 하나 더 써주기 위해서 접속사가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접속사를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동사 못 쓰잖아요. 동사. 어떻게 한다? 이 동사에다가 뭘 붙여주면 된다? 앞에다가 to를 붙이든가 그리고 뒤에는 원형을 써주죠. 원형. 그죠? 원형. 원래 사전에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루트라고 합니다. 원래 사전에 나와 있는 모양이고 아니면 뒤에다가 뭘 붙여요? ing를 붙여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인다. 뭐 없애면? 접속사 없애면. 그러면 간단해요. to나 ing는 뭐 대신에 붙은 거다? 접속사 대신에 붙은 거다. 알겠죠? 동사에다 붙이는 거예요, 전부 다. 동사에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사에다가 to 붙였어요. 뭐라고 하죠? 부정사라고 하죠? 동사에다가 ing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름은 다양해요. 나중에 다 공부할 건데, 정리할 건데. 뭐 동명사라고도 하고, 현재 분사라고도 하고, 분사 구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접속사 대신에 to를 붙이거나 뭘 붙인다? ing를 붙인다. 자,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보면, 자, 접속사 없애고요. 그 다음에 you 앞에 있으니까 없애고요. 자, may study 앞에다가 뭘 붙인다? to 붙인다 말이지. to study. 이래주면 여러분들 어때요? 완전히 문장이 성립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문장이 됐어요. 이제는 완전히 문장입니다. 이제는. 알겠죠? 그래서 의미상으로도 여러분이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조상으로도 완전히 문장이 문법적으로도 맞는 문장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우리가 회화를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규범적인 문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문법 문제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각 위치에 따라서 뭐가 있어요? 형태들이 있어요. 존재의 형태들이. 여기는 to를 붙여줘야 돼요. to를 안 붙이면 안 되거든요.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맨 첫 페이지에 보니까 평서문의 기본 어순 다시 한번 반복해보세요. 여러분들 딱 맨 첫 페이지 펴보시면 평서문의 기본 어순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딱 그 도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암기하셔야겠죠? 자, 밑에 있는 예문들 나와 있는데, 자, she made, 그녀가 만들었죠? 자, 해석할 때도 그래요. 주어 동사를 일단은 무조건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의미 단위로 딱 잘라내면서 질문을 던져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녀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뭘 만들었는데?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지 않나요? 그 답이 나오죠? 자, 뭐, 아니면 누구에게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보니까 her son에서, 누구에게가 나왔구나. 그네 아들에게 만들어줬어요. 뭘 만들어줬어요? A new seat. 새로운 정장을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with pleasure 해서 어떻게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다시 한번 자 she made 그녀가 만들어줬죠. 자 whom 누구한테 her son 뭘 a nice sheet 그죠? a new seat 새로운 정장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with pleasure 알겠어요? 이렇게 나오죠. 자 밑에 있는 문장도 보세요 여러분들. They elected 자 잘라주셨죠? 주어 동사죠. 자 they 그들이 elected 선출했죠. elect 하면 선출하다니까. 선출했습니다. 자, him, 누구를, 그죠? 누구를. 그 다음에 뭘로, 그죠? present, 대통령으로. 그를 대통령으로. 그 다음에 unanimously, 어떻게요? unanimously 하면 여러분 만장일치로라는 뜻입니다. unanimously, 만장일치로. 언제? last year, 작년에.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they elected him president unanimously last year.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만들어내는 것도 이런 요령도 필요하겠지만 항상 이제 뭐예요?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 밑에 예제 나옵니다. 다음 문장의 어순을 바로잡으시오. 해서 좀 나왔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문제들이 쭉쭉 있을 건 몇 개씩 있을 건데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여러분들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 항상 원칙이죠. 그런 건 뭐 기본이니까 앞으로 다시 요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당연히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미리 여러분이 풀고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해설을 듣는 거 항상 원칙으로 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문장의 어순을 바로잡으시오 해서 자 you came the day before yesterday by bus here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 일단은 문장을 찾아야죠. 뭐가 있어? 주어 동사를 찾아야죠. He came. 여기, 표시하셔야겠죠? 자, he came. 여기 주어 동사입니다. He came. 문장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누구를 무엇은 없으니까, 어디에? Here. 여기에. 그죠? 그죠? Here. 그 다음에, where는 없죠. 어떻게는 있나요? 버스로 왔대요. 버스로. by bus. 그죠? by bus 하면 버스로. 어떻게죠? 그 다음에 언제가 오겠죠. 언제. 그럼 어떤 표현이 있어요? The day
before yesterday.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그죠? the day, 날이죠. 어떤 날이요? 어제 전날. 어제 전날이니까 그제가 되네요. 그지? 그러면 뭐가 나왔어요? 주어 나왔죠?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어디에? 그죠? 여기에. 어떻게? 버스로. 그 다음에 언제? The day before yesterday. 그제. 이렇게 해줘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지요. 자, 그 자체만으로는 지금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자체만으로는 뭐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비문장이란 말이지. 비문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올바르게 순서를 배열했더니 이제 올바르게 문장이 됐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다시 갑니다. 문장 연결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접속사에 의해서 문장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접속사 플러스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고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뭐라고 하고 우리가 절이라고 하고 거기다 표시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대등절이란 말도 있고 종속절이란 말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차차 여러분들이 우리 해나갈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자, chemistry is the science of substances에서 자, chemistry 화학이죠. 화학이라는 건 뭐라? 물질의 과학이다. and가 접속사죠.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죠. Physics is the science of energy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밑에 보니까 she said 그래서 주어 동사 나왔죠. That 접속사입니다. That 뒤에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주어 동사 나오겠죠. 그래서 her son went 하고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그 다음에 to school 해서 where가 나와 있고요. slowly how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everyday when이죠. 이렇게 해서 자 접속사 that부터 everyday까지는 뭐예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딱 묶어주세요. 여러분들. 한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딱 보니까 she said 주어 동사죠. 자 잘 적용시킵니다. 지금 좀 여러분들 어지러워도 뭐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니까 she said 주어 동사죠. 그녀가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뭘 요게 들어간 거죠. 뭘 요 자리에 근데 뭘 자 잘 봐요. 자, 요 뭘 하는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that. 자,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뒤에 뭐 나와요? 주어 동사 나와요. 이걸 전체 뭐라고 한다고요? 절. 몇 단어죠? 한 단어요. 이게 what 자리에 들어갔죠. 알겠어요? what 하면 무엇을 을을 붙어서 뭐라고 한다고 하죠? 문장 성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목적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목적어가 되는 절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목적절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를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이렇게 하겠죠. 을을 붙이겠죠. 뒤에다가. 그죠? 자, 그녀가 말했어요. 뭘 말했어요? 그녀의 아들이 갔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죠? 갔다고 말했어요. 어디에? 학교에. 어떻게? 천천히. 언제? everyday. 매일. 오케이? 자, 다음에 밑에도 보세요. we blow. 자, 오늘 blow 하면 뭐 불다, 뭐 푼다, 뭐 이런 거 있죠? 자, blow our nose. blow one's nose 하면 코를 풀다는 뜻이에요. 그죠? blow one's nose 하면 코를 풀다. 자, 코를 풉니다. very often. 어떻게 해요? 얼마나요? 매우 자주. when. 자, 저 보세요. we blow. 우리는 풉니다. 뭐를요? our nose. 그 다음에 얼마나요? very often. 매우 자주요. 언제? 이제 언제? 자, 거기 when 나왔죠? 접속사입니다. 그죠? 뭐뭐 할 때. 뒤에 뭐 나와요? 주어 동사 나오겠죠? 뭐라고 했어요? 절이라고 했죠? 절이라고 했습니다. 몇 단어요? 한 단어죠? 그래서 이게 이 자리에 들어갈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we have a cold. 우리가 뭐 할 때? 감기 걸렸을 때. 이걸 표현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절이 됩니다. 이게 한 단어처럼 사용하는 거죠. 접속사 뒤에 뭐 나온다? 주어 동사 나온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쭉 전개시켜 봤습니다. 문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하는 걸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형태.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to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각 자리마다 각 문장 성분의 위치마다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잡아볼 겁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죠.